안녕하세요. 낭만닥터 B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당뇨 있으면 과일은 독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는 과일이 당뇨에 해롭다는 얘기에 겁을 먹고 좋아하던 과일까지 다 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달콤한 과일 한 조각도 혹시 혈당을 확 올려버릴까봐 손도 못 대고 참아오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과연 과일이 정말 당뇨 환자에게 독일까요? 오늘 저는 이 잘못된 인식을 부드럽게 반박해드리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과일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근한 동네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마다 제가 강조도 하고 제 환자분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릴 테니 함께 공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일은 독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대로 선택하고 적당히 드신다면 오히려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흔히 과일에 당이 많으니까 당뇨엔 절대 금물이다 라고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똑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도 혈당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과일의 풍부한 비타민과 섬유질, 항산화 성분 등의 이로운 영양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과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럼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과일 중에서 제가 오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그린 키위, 아보카도, 그리고 초록 바나나입니다. 아마 키위나 아보카도는 그렇다 쳐도 초록 바나나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나씩 왜 좋은지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그린 키위입니다. 키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겉은 갈색에 속은 예쁜 초록색 과일, 새콤달콤하고 씨가 콕콕 박혀 있어서 식감도 좋은 키위 말이에요. 키위는 당뇨 환자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혈당 지수 GI가 낮은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거든요.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건 먹었을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그린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 50 남짓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흰 식빵 한 조각을 그냥 드시면 혈당이 확 오르겠죠? 그런데 똑같은 식빵을 드실 때 그린 키위를 곁들여 드시면 혈당 상승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식빵만 먹었을 때보다 식빵과 함께 키위를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이 16%나 덜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키위 속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천천히 되게 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거든요. 쉽게 말해 키위는 혈당의 완충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키위는 영양도 풍부해서 영양소 밀도가 높은 과일로 유명합니다. 작고 한 알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비타민C, 비타민 E, 엽산, 칼륨 같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양 균형 잡기도 참 중요하잖아요. 키위 하나 추가하면 우리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의 보고예요. 비타민C는 면역력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 키위 한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거뜬히 채울 수 있을 정도랍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상처 회복이나 면역력이 떨어질까 걱정 많으신데 키위 같은 과일이 그런 부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키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둔해져서 그런지 특히 당뇨가 있으면 식이 조절 때문에 식사량도 줄고 하니까 변비를 달고 사시는 경우가 흔한데요. 키위가 이럴 때 또 효자입니다. 키위에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배변을 쉽게 해줘요. 실제로 변비에 키위가 특효라는 연구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키위 2~3개씩 꾸준히 드시면 장이 편안해지고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죠. 그러니 키위는 혈당 관리도 돕고 손발 저림 같은 합병증 위험도 낮추고 변비 해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참 고마운 과일입니다. 다음은 아보카도로 가볼까요? 아보카도 요즘 많이들 드시지만 또 한편으론 과일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과일이야? 야채 아냐? 하실 수도 있죠. 아보카도는 나무에서 열리니 과일이 맞습니다. 흔히 숲속의 버터라고 부를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식감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초록색 과일인데요. 아보카도는 당뇨 환자에게 거의 완벽한 과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분 함량이 매우 낮고 대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뇨 환자분들 기름진 음식 피하느라 지방은 나쁘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좋은 지방이에요. 등 푸른 생선이나 올리브유에 많은 바로 그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올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중요한 건 아보카도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당도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아보카도 하나 중간 크기 절반 정도에 들어있는 당분이 불과 몇 그램밖에 안 될 정도니까 먹어도 혈당이 거의 안 올라요. 혈당 지수도 15 미만으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식사에 아보카도를 같이 드시면 다른 음식의 혈당 상승까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점심 샐러드를 드실 때 아보카도 몇 조각 넣어서 드시거나 통밀빵 한쪽에 아보카도를 발라서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가 느려져서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로 아보카도를 반 개 한 개 정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게 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섬유질 덕분이죠.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7080%가 섬유질이라고 하니 거의 채소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 혈당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또 아보카도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흔한 고혈압이나 심혈관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해주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도와주니까 다리 지나는 거나 손발 저림 완화에도 일조할 수 있겠죠. 게다가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이 아주 커요. 아보카도 반 개만 먹어도 속이 든든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해서 체중 관리하는 데도 좋습니다. 당뇨와 체중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체중이 줄면 혈당도 좋아지고 또 당뇨 합병증 위험도 줄어드니 아보카도가 참 여러모로 우리 몸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맛도 담백해서 부담 없고요. 물론 열량이 조금 있는 편이라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지만 하루 반 개 한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희 환자분들께는 아침에 빵 드실 때 버터 대신 아보카도 한번 발라보세요 라고 권해드리곤 하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해서 다들 맛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맛도 챙기고 건강도 잡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그리고 이제 초록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나나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과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흔히 떠올리는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서 혈당을 확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까맣게 반점이 생길 정도로 잘 익은 바나나는 달기도 정말 달고 당 성분이 많아져서 혈당 지수가 높아져요. 그러나 완전히 잘 익지 않은 약간 초록색을 띠는 바나나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껍질 끝이 초록색인 덜 익은 바나나, 딱 그 상태의 바나나가 당뇨에 좋은 숨은 보물이에요. 초록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불량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거나 끝까지 분해가 안 되고 우리장까지 내려가는 전분이라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포만감도 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좋아요. 초록색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아주 낮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 혈당 지수 30 정도로 정말 낮은 수치예요. 반면에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0 전후까지 올라가니까 같은 바나나라도 익은 정도에 따라 혈당 영향이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진료하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 환자분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바나나를 아주 좋아하지만 당뇨 진단 이후에 참아오신 5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혈당이 걱정돼서 바나나를 아예 멀리 하셨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바나나를 완전 끊지 마시고 약간 덜 익은 바나나로 조금만 드셔보세요. 대신 한 번에 하나 다 드시지 말고 반 개 정도만 드시고요. 꼭 공복에 드시기보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그분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따라주셨거든요. 한 번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본인이 직접 비교를 해보셨대요. 완전 초록 바나나는 아니어도 약간 파르스름한 바나나 반 개를 드셨더니 혈당이 거의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평소 같은 시간대 혈당과 비교해도 차이가 별로 없었다며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물론 맛은 좀 덜 달고 푸릇푸릇한 향이 있어서 완전히 맛있진 않더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바나나 맛을 보니 만족감은 크셨대요. 무엇보다 이렇게 먹으면 바나나도 먹을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린 키위, 아보카도, 초록, 바나나는 당뇨 환자분들께 상당히 유익한 과일 3인방입니다. 각자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을 꼽자면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식이섬유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 적당히만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적당히만 먹으면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 관리에서는 과일도 과유불급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과일 섭취의 핵심인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적정량은 하루 과일 12에 한 번에 한 줌 정도예요. 예를 들면 키위는 한 번 먹을 때 한두 개, 바나나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반 개에서 한 개 이내,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으로 치면 하나에 50에서 100칼로리 남짓 수준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비타민도 보충되고 혈당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 번에 과일을 산더미처럼 드시는 것인데요. 과일은 그래도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한자리에서 과일 한 바구니를 비워버리시면 당연히 혈당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이쯤 들으시면 그래도 걱정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아직 의구심이 남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바로 실제 환자 사례 소개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하고 지켜본 환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경험을 통해 아마 많은 용기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환자분의 성함은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지만 편의상 김영수 님이라고 불러볼게요. 김영수 님은 58세 남성으로 10년 전부터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단 것과 과일을 참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과일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을 주변에서 하도 들어서 정말로 사과 한 조각 입에 안 대고 지내오신 거예요. 15년째 당뇨인 지인의 경험담, 인터넷 정보 온갖 곳에서 과일은 당이라고 하니 무서웠던 거죠.
그렇게 좋아하던 수박철에도 입맛만 다시고 딸기도 쳐다도 안 보고 본인은 나름 철저히 식단 관리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정작 혈당 조절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병원에 오실 당시 공복 혈당은 180에서 190 mgdl로 높았고 식후 혈당은 25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는데도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 진료실에서 마주한 김영수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체념이 가득했어요. 평생 이렇게 참으며 살아야 하나 하는 우울함도 느껴졌죠.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니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신다는데 과일은 일절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과일이 몸에 안 좋다니까요, 달잖아요.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분께 꼭 과일의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죠. 김영수님, 혹시 과일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보실래요? 몇 가지 과일은 오히려 혈당에 좋을 수 있어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님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아니, 과일을 먹어도 된다고요? 독인 줄 알았는데? 놀라움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을 그분께도 천천히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일이 왜 다 나쁜 게 아닌지 그린 키위와 아보카도, 초록 바나나 같은 예들을 들며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점차 눈에 호기심과 희망이 생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바나나를 완전히 끊을 필요 없다는 얘기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셨어요. 알고 보니 이분 바나나를 정말 좋아했는데 당뇨 진단 후 단 한 번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신 김영수님은 용기를 내보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딱 7일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죠 하고 권해드렸거든요. 7일 과일 섭취 프로토콜 비슷한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복잡한 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 한두 번씩 제가 고른 과일을 드셔보고 혈당 변화를 관찰하는 거였죠. 김영수님도 7일이면 해볼만 하죠. 일생 동안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긴장 반 기대 반으로 그 도전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 제가 작은 수첩을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당부했죠. 아침마다 공복 혈당 재시고 식후 혈당도 가능하면 재보세요. 그리고 그날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드셨는지 이 수첩에 적어오세요. 일주일 뒤에 봅시다. 김영수님은 마치 숙제를 받은 학생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 그럼 김영수님이 7일 동안 어떻게 과일을 드셨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 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째 날 월요일 아침 김영수님은 오랜만에 아보카도를 반 개 사서 드셨답니다. 평소 아침 식사는 간단히 잡곡밥에 반찬 정도였는데 그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통밀빵을 한쪽 굽고 그 위에 아보카도를 으깨어 발라서 드셨대요. 버터나 잼 대신 아보카도를 바르니 고소하면서도 신기하게 맛있더라면서 어린아이같이 웃으시더라고요. 아침 공복 혈당은 170 정도로 시작했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니 142 나온 거예요. 원래 같으면 아침 식후에 160 가까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 그날은 숫자가 낮아서 본인이 제일 깜짝 놀라셨대요. 뭐지? 하고요. 물론 아보카도 덕분만은 아니고 그날 아침 식사 탄수화물 양이 줄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적이니 자신감이 붙으셨죠. 둘째 날 화요일 점심 전 이번에는 그린 키위 차례였습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키위를 2알 드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수님은 출근길에 일부러 슈퍼에 들러 푸른빛의 단단한 그린 키위를 사셨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 먹기 30분쯤 전에 물로 싹 씻어서 껍질째 한 입 베어 드셨다고 합니다. 껍질까지 드시는 게 식이섬유 섭취에 더 좋거든요. 키위 껍질에도 영양소 많아요. 물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처음엔 껍질째 먹으려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괜찮고 새콤달콤하니 맛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키위 2개를 드시고 점심으로 평소 드시던 양보다 자연스럽게 조금 적게 드셨답니다. 키위가 주는 포만감 덕분에 밥을 예전처럼 많이 안 먹혀서 밥 양을 한 20% 줄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혈당을 쟀는데 132 나왔습니다. 점심때 180 가까이 솟구치던 혈당이 130이라니 김영수님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회사 동료한테 자랑까지 했다고 해요. 내가 오늘 키위를 먹었더니 혈당이 안정됐어. 하고요. 동료분이 농담으로 키위가 약이네, 약. 이랬다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키위가 약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셋째 날 수요일 오후 간식 이제 바나나 차례요. 김영수님이 전날 일부러 과일 가게에 들러 약간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를 사두셨대요. 먹고 싶어도 꾹 참았던 바나나를 드실 생각에 약간 설레기도 하고 또 겁나기도 했답니다. 이거 먹고 혈당 확 올라버리면 어떡하나 걱정 반 기대 반이었죠. 수요일 오후 점심과 저녁 사이에 출출해지길래 드디어 바나나 껍질을 벗기셨다고 합니다. 노란 바나나가 아니라 조금 단단하고 푸른기가 있는 바나나였어요. 제가 반 개만 드셔보세요 라고 했기에 바나나 한 개의 절반만 잘라 드셨답니다. 맛은 생각보다 덜 달고 약간 텁텁했지만 그래도 바나나 본연의 향은 있어서 만족하셨대요. 그리고 혈당계를 꺼내 1시간 뒤, 2시간 뒤 혈당을 연달아 확인하셨대요. 그런데 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살짝 오르긴 했지만 과자나 빵 먹었을 때처럼 확 올라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괜찮구나 하고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셨대요. 저항성 전분의 힘이죠.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지 혈당이 120대로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김영수님은 매일 과일을 12번씩 챙겨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다시 아보카도를 드셨고요. 어떤 날은 간식으로 키위를 또 드셨고 또 어떤 날은 용기를 내서 바나나 한 개를 다 드신 날도 있었어요. 물론 계속 초록 바나나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시는 타이밍도 잘 지키셨어요. 식사 직후에는 과일 먹지 말기 제가 신신당부한 부분인데 김영수님이 이걸 아주 잘 따라주셨습니다. 왜 식후 바로는 피하라고 했냐면 밥 먹고 바로 과일을 디저트로 먹으면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라 혈당이 정말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사와 과일 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띄우거나 아예 과일을 식사 전에 드시라고 권했어요. 김영수님은 이제까지 늘 식사 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조금씩 드셨었는데 당뇨 전에 이번 주엔 그 습관을 바꿔서 식전에 과일 먹기를 시도하신 거죠. 처음엔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는다니 어색해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과일 먹고 밥을 먹으니 식사량도 조절되고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한 그 시간이 드디어 지나고 김영수님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 나오셨더라고요. 전에 오실 땐 잔뜩 찡그린 얼굴에 어둠이 드리웠었는데 그날은 뭔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묻기도 전에 김영수님이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혈당이 정말 많이 안정됐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신 수첩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셨죠. 꼼꼼하게 적혀진 일주일간의 기록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첫날 17만 180 하던 것이 마지막 날엔 130 전후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식후 혈당도 200을 넘던 날들이 사라지고 대부분 14만 150 이하로 관리된 거예요.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될 줄은 본인도 상상 못했다고 얼마나 신기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숫자도 숫자지만 김영수님 본인이 느끼신 몸의 변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직접 느끼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셨나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배가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전엔 워낙 식이섬유 섭취가 적고 맨날 채소 몇 조각 고기 조금 이런 식단이었는데 과일을 추가하니 화장실을 더 쉽게 가게 됐다고 합니다. 며칠 연속으로 쾌변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웃음꽃이 피셨더라고요. 또 입이 심심하지 않으니까 딴 군것질을 안 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평소 과자나 빵 같은 걸 끊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후에 키위나 바나나 반쯤 먹으니까 단 음식 생각이 오히려 덜 났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변화죠.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풍부한 영양이 몸에 단 음식 갈망을 줄여준 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건 손발 저림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수님이 당뇨 초기부터 발바닥 저림, 특히 밤에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잠에서 깨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일주일 과일 먹었다고 당장 신경병증이 사라질 리는 없지만 혈당이 안정되면서 그런 증상이 눈에 띄게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새벽에 다리가 화끈거리거나 저려서 주무시다 깼는데 요 며칠은 한 번도 안 깼어요 라고 하시는데 표정에 안도감이 넘쳤습니다. 사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경에도 영향이 가서 손발이 저리고 차가워지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안정되면 그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님은 일주일 사이에 벌써 그 효과를 보신 거죠. 또 하나,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혈당이 아주 높으면 갈증이 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혈당이 내려가니 밤에 덜 깨게 된 겁니다. 덕분에 숙면을 취해서 낮에 컨디션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무엇보다 정신적 변화가 큽니다. 김영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당뇨병 진단받고 삶의 낙이 다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맨날 먹지 말라는 거 투성이에 과일까지 끊으니 너무 우울했죠. 근데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혈당이 좋아지니까 와, 이거 진짜 신세계를 맛본 기분입니다. 제 앞에서 소년처럼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도 덩달아 울컥했답니다. 그동안 이분이 음식 때문에 얼마나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지 그 마음이 전해져서요. 김영수님은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 실천해보고 싶어요. 과일이 제 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 괜히 몇 년씩 안 먹고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도 섞인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이제부터라도 즐겁게 드시면 된다고 격려해드렸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김영수님의 사례를 들으니 조금 용기가 생기시나요? 저는 김영수님 외에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과일 덕분에 혈당도 잡고 삶의 질도 올렸다는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과 실천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김영수님처럼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게 7일 과일 활용법, 즉 7일간 실천할 수 있는 과일 섭취 프로토콜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 원칙은 앞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매일 한두 번 혈당에 좋은 과일을 적절한 시간에 적당량 섭취하기.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7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제가 하루씩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개인별로 일정이 다르니 유연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데이 1 월요일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해프반 계한 개 정도 포함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통밀빵 드신다면 그 위에 아보카도를 얹어 드시거나 밥 드시는 분들은 반찬으로 아보카도 썰어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포인트: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하루 시작을 든든하게 하고 혈당이 출렁이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아침에 혈당이 덜 오르면 하루 전체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데이 2 화요일, 오늘은 키위를 챙겨볼게요. 이상적으로는 식사 30분 전에 키위를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 30분 전에 그린 키위 2알을 미리 드셔보세요. 아니면 오전 간식으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키위를 드시고 점심 식사량을 살짝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키위의 식이섬유가 점심 식사 때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키위 먹고 입이 개운하니까 폭식 예방에도 좋아요. 데이 3 수요일, 초록 바나나를 도전해봅시다. 바나나를 완전히 초록색일 때 먹기 힘들면 적어도 껍질에 갈색 반점이 하나도 없고 약간 연두빛이 있는 상태로 드세요. 오후 간식 시간쯤 출출할 때 바나나를 반 개만 드셔보는 거예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혹시 반 개 먹고 모자라시면 한 개 다 드셔도 되지만 우선은 혈당 변화를 보기 위해 반만 드셔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12시간 후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아마 큰 무리가 없는 걸 확인하시고 안심이 될 겁니다. 데이 4 목요일, 다시 아보카도 데이. 이번엔 저녁 식사 때 활용해보세요. 저녁에 샐러드를 곁들인다든지 아니면 반 공기밥을 드실 예정이라면 밥을 약간 줄이고 그 자리에 아보카도 몇 조각을 반찬 삼아 드셔보세요. 저녁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늘리면 야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밤새 혈당이 안정되면 아침 공복 혈당도 개선되겠지요. 또 아보카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야식 생각도 덜 날 수 있어요. 데이 5 금요일, 오늘은 키위 다른 과일을 조합해볼까요? 키위 한두 개 드신 후에 그래도 뭔가 단 과일이 조금 땡긴다면 베리류나 자두 한 개 같은 당 지수 낮은 과일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적당량이 중요해요. 금요일 정도 되면 몸도 이번 주 피곤이 쌓일 때인데 비타민C 풍부한 키위로 피로도 날리고 혈당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세요. 데이 6 토요일, 주말이 찾아왔네요. 토요일에는 여유있게 과일로 브런치 겸 아침 식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아보카도 반 개, 삶은 달걀, 그리고 토마토 몇 조각, 이런 식으로 과일과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해보세요. 혹은 요거트에 키위와 견과류를 넣어서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여기에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다 하면 바나나도 조금 곁들이되 최대한 덜 익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주말이니 평일에 못 챙긴 과일을 다양하게 맛보되 과일만 여러 개 한꺼번에 왕창 먹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간혹 주말이니까 하며 평일 못 먹은 과일 폭식을 하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천천히 골고루 적당히입니다. 데이 7 일요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실천하시면서 혈당 변화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마 어느 정도 개선된 숫자들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요일에는 이번 주 가장 마음에 드셨던 과일을 하나 골라 하루 한 끼 정도 식사 대용으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점심에 식사량을 줄이고 키위와 아보카도 샐러드를 크게 한 그릇 먹는다든지, 또는 아침을 가볍게 바나나와 아보카도 스무디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갈아서 설탕 없이 정도로 때워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몸에 좋은 과일로 한 끼를 대신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과일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친구가 되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쭉 들어보니 해볼만 하겠다 싶으신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그러나 꾸준히 7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한텐 이것보단 저게 낫겠는데 하는 감이 오면 당연히 조절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바나나가 영입에 안 맞으면 키위를 더 드셔도 되고, 아보카도가 귀하면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뿌려 먹는 것으로 대체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혈당에 좋은 섬유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한 과일이나 식품을 매일 챙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과일 드실 때 주의할 점과 피해야 할 실수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앞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식후 바로 과일 먹는 습관은 피하세요. 우리 전통적으로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내는 문화가 있어서 식사 직후에 과일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당뇨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밥이나 면 같이 탄수화물을 드신 직후에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이 이중으로 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니 과일은 가급적 공복에 가깝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세요. 또는 아예 식전에 드셔도 좋고요. 특히 키위 같은 건 식전 섭취를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난 밥 먹고 과일 조금 안 먹으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은 식사량을 그만큼 줄이세요. 밥을 평소 한 공기 먹었다면 3분의 2 공기만 드시고 대신 과일 조금 드시는 식으로 탄수화물 총량을 맞추시면 그나마 낫습니다. 둘째,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통째로 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과일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드시는 건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렌지든 사과든 착즙해서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똑같은 과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훨씬 빨리 높게 올라가요. 껍질째 갈아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지만 갈아버리면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역시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과일의 식이섬유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셋째, 당도가 높은 과일은 양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과일이 다 당뇨에 좋다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말린 과일, 건포도, 건망고 등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하고요.
수박, 포도, 참외같이 당 함량이 높고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과일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시려면 정말 소량 드시거나 가능하면 오늘 이야기 드린 키위, 베리류, 자두, 자몽 같은 상대적으로 당도가 낮은 과일을 위주로 선택하세요. 바나나는 꼭 드시고 싶으면 초록 바나나로 잘 익은 달콤한 바나나는 가끔 트리트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넷째, 과일을 드실 때 다른 음식과의 조합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만 홀랑 드시는 것보다 조금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안정에 더 좋아요. 제가 아보카도와 삶은 계란을 함께 권한다든지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다든지 키위와 요거트를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팁을 드린 이유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주니까 과일의 당도 천천히 흡수되게 돕거든요. 혼자 과일만 먹을 때보다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요. 다섯째, 혈당 체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건 내 혈당계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당뇨의 정도도 다르니 어떤 분께는 키위 2개가 문제없지만 또 어떤 분께는 2개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 시도할 땐 가능한 소량으로 시작해서 혈당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파악한 후에는 그 범위 내에서 드시면 됩니다.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 그런 분들은 과일 하나 먹고 혈당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보시면 더 확실히 감이 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균형입니다. 오늘 저는 과일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과일만 먹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과 생활습관, 약물요법까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과일은 그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뇨 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혈당 숫자 낮추기가 아니라 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과일을 적당히 즐기면서 얻는 작은 행복이 쌓이면 스트레스도 줄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 긍정적인 마음이 또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반대로 좋은 음식도 스트레스 받아가며 먹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당뇨 있으면 과일은 독이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과일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선택하면 훌륭한 약이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당뇨 때문에 혹시나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지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 챙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목표한 바를 이룬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라는 게 참 마라톤 같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만 혹은 딱 한 가지 변화만 시도해보는 거예요. 키위 하나 추가하기, 아보카도 반 개 얹어 먹기, 바나나를 녹색으로 먹기 뭐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직접 느껴보세요. 아마 정말 변하는구나 하는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그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결국 평생 가는 좋은 습관과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늘 여러분 편입니다. 당뇨병 충분히 관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외로운 싸움이라고 느끼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길이 열려 있어요. 과일도 그중 하나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이런 희망의 이야기,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제 냉장고에 잠자고 있는 키위나 아보카도가 있다면 한번 꺼내 드시면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